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조우성 저자의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입니다. 기원전 약 280에서 233년 사이에 생존한 유명한 사상가 한비자는 법, 술, 세를 이야기하며 지혜로운 군주의 통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조우성 저자가 쓴 책입니다. 저자는 지금의 리더들은 주위의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에 정답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최선의 답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함을 제대로 다스릴 새도 없이 매일 수많은 싸움에 직면하며 조직원을 이끌어 나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비자는 이런 리더들에게 살아남고 싶을 때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리더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공정하면서 엄격한 원칙인 법, 군주가 신하를 올바로 쓰면서 간신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인 술, 군주가 가져야 할 권세 내지 권력으로 결코 다른 누군가와 나눌 수 없는 세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23년간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기업을 컨설팅하면서 한비자의 가르침을 적용해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비자의 주장이 현대 리더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이며 한비자의 경고를 크게 벗어난 범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자도 이야기하지만 한비자가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정함 속에서 리더로의 역할을 잘하고 리더로 팀원들과 함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간다면 충분히 리더는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우성 저자는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 대표 변호사이자 23년차 변호사라고 합니다. 2000년부터 기업, 지방자치단체, 관공서를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 매니지먼트, 협상, 리더십 강의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CEO를 가르치는 변호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라디오 방송들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이제는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 등을 출간했고 팟캐스트 조우성 변호사의 인생 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고전 탑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에는 한비자의 이야기와 마키아벨리 군주론 등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으나 저는 조우성 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 중 공유하고 싶은 곳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비자는 덕이 아닌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법치란 모든 원칙과 제도를 공평하고 엄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를 본다면 법치가 제대로 된 법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리더의 위치에서 팀원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정이 아닌 덕이 아닌 법으로 지혜로운 통솔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장에서 저자는 리더와 직원의 관계를 이익이 배제된 순수한 존경과 사랑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회사도 사람이 사는 곳이어서 신뢰와 애정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와 애정을 수단으로 직원들을 평가하고 조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비자의 내저설상 7술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군주가 아무것도 나가지 않았으나 흰 말이 나갔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한 사람이 대다수였지만 한 사람만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군주는 자신에게 충성스럽지 못한 자를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리더 옆에서 듣기 좋은 입에 발린 말만 하는 사람을 리더는 경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또는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을 당근으로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상은 적시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때에 주는 것이 진정한 보너스이고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한비자는 이를 시우, 때맞춰 내리는 고마운 비처럼 직원들에게도 상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보상은 오히려 직원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비자는 군주의 피드백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단계. 둘째, 신하의 말을 깊이 생각하는 단계.
셋째, 신하의 말에 대해서 그 정도를 정하고 내용을 구분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몇천 년 전에도 이렇게 피드백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CEO들, 리더들은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며 진정한 경청과 마음 깊은 공감은 직원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술편에서 신화를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한비자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군주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고 싶다면 먼저 그 군주의 측근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측근이 유능하고 성실하면 그 군주가 총명하다고 평가해도 틀림이 없으며 군주는 그들의 실력을 알아내는 사람이며 그들로 하여금 충성을 다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측근이 무능하다면 군주에게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인선에서 벌써 과오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묘비명인 여기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쓸 줄 알았던 사람이 잠들다 라고 이야기를 저자는 덧붙이며 신화를 올바르게 쓰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리더는 경청해야 합니다. 리더의 역량은 경청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잘 들어야 피드백도 잘하며 리더는 또한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리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원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할 수 있지만 올바른 자신에게 도움이 될 신화를 쓰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등용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주는 도와줘야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처럼 그들을 높여주어서 스스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느끼게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요. 존 듀이 역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충동인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를 건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잘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를 아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부 역시 전략적인 찬사로 이용하면 오히려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법과 수를 행하기 위해서 군주는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권력을 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권한과 책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한비자는 리더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무게를 오롯이 견뎌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이해하면 조직이 더 단단해집니다. 리더의 권한과 책임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공한 실리콘밸리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은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권한과 책임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최고 책임자는 CEO입니다. 이처럼 직원의 책임과 권한, 리더의 책임과 권한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월권 행위를 하는 직원들은 함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강하게 이야기하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사소하더라도 월권 행위를 하는 직원은 바로 내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사로운 정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내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리더는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하는 자리이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익을 따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법이며 충성과 의리 역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고 부하가 배신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영원한 충성, 조건 없는 충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비자는 고분편에서 군주와 신하는 이익이 서로 다른 자들이며 군주의 이익이란 능력이 있는 신하에게 관직을 맡기는 데 있으며 신하의 이익이란 무능하지만 일자리를 얻는 데 있다고 합니다. 군주의 이익이란 공로가 있어야만 자귀와 복록을 주는 데 있으며 신하의 이익이란 공로가 없는데 부귀해지는 데 있다고 합니다. 한비자와 저자의 이야기에 더 나아가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너무 개인적인 것들을 리더가 관여하고 사사로운 정을 통해서 팀원들을 부린다고 한다면 그는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비자가 말한 엄격한 규칙과 공평함을 내세우고 그 과정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시켜 리더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그렇겠지만 어떤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 역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옛 선조들은 모든 것은 때가 있으며 그 때가 되지 못했다면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도 군자의 태도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인사 대천명인 사람의 힘으로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그 이후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얻었다고 합니다. 리더는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정답이 없음을 알고 때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 술, 세를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팀원들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리더의 10명 중 9명은 리더의 역량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옛 시대로 따지면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진 리더라는 타이틀을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한비자가 말한 것처럼 제대로 법치가 이루어지려면 법을 바로 세워야 하며 올바른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공부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리더가 솔선수범을 보이고 리더가 올바르게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그와 함께하는 팀원들 역시 솔선수범을 보여줄 것이고 팀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조우성 저자의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였습니다.